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죠. 바로 종부세 폐지에 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야당이죠. 야당에서 종부세 폐지가 거론이 되면서 정말 부동산 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폐지가 될지 아니면 완화로 끝날지 아니면 무산이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종부세 폐지 거론을 했는데요. 지금 국회 과반 이상이 야당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폐지론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는데요. 1주택, 다주택자분들 정말 소리 질러라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소리를 질러야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시면은 야권에서 부각시킨 종부세 완화론입니다. 여당이 아니라 바로 야당에서 종부세 폐지론을 거론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정말 종부세가 폐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폐지 기본 방향 어떤 단계로 할지는 부처 논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잡기 이전에 이 종부세죠. 종부세를 폐지하겠다. 재산세와 통합을 시키겠다. 이런 공약사항을 걸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화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억 넘어도 1주택자는 빼주자. 종부세 폐지론. 빌미준 민주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이죠. 이제 야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야당이 먼저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 폐지, 상속세 완화 국회에서 제대로 붙어보라. 이렇게 얘기가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민 절반 이상은 종부세, 금투세. 금투세는 말 그대로 금융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의 못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포자일 941만원에서 571만원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시 보유세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종부세 이제 정말 이제 부자들이죠. 부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 정권에서 이 종부세 관련해서 세율 자체를 정말 크게 올렸었죠. 근데 이것을 현 정부에서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이것조차도 많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폐지론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이 1주택자분들이죠. 1주택자분들의 종부세가 폐지가 되면서 우려사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우려사항이 있는지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1주택자분들 그만큼 세금 부담이 덜어지면서 이 거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무주택자인 분들이 1주택자가 되면서 취득세라든가 아니면 보유세가 확 낮아지면서 입지가 좋고 고가 위주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재산세와 이제 유사하죠. 징벌적 과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중 과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지방세죠. 그런데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국세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느냐 아니면은 나라에서 걷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씁니다. 근데 이 종부세죠. 종부세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걷지만 나라에서 쓰는 돈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죠.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제 나눠줍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이 종부세가 많이 나오는데 그 돈을 다시 강남 3구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골고루 세수가 부족한 곳에는 조금 더 많이 주고 많은 곳에는 조금 덜 주고 이렇게 이제 세수를 분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과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뒤에서도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로 1주택자 분들의 종부세 폐지가 정말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시면은 폐지가 안 된다, 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폐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거고 또 폐지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완화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완화로 간다 했을 때는 계속 거론되고 있는 현재 완화 내용이 있겠죠. 어떻게 완화가 될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봤을 때 지금 1주택자 분들이죠. 종부세 공제 금액이 현재 최대 12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근데 이 금액 자체를 16억에서 20억까지 완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죠. 공시지가로 완화가 됩니다. 근데 이 공시지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로 봤을 때에는 뭐 70%에서 80% 정도 공시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6억에서 20억까지다 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매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억이 훨씬 넘어가는 금액이겠죠. 그만큼 매매 금액으로 따졌을 때에는 굉장히 높은 금액까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로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했을 때에는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또 높게 올라가겠죠. 현 기준 금액으로 봤을 때 9억이죠. 인발 과세기 때문에 개인 금액으로 들어갔을 때 18억까지죠. 남편 9억, 그 다음에 와이프로 9억, 그래서 18억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금액 자체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권역의 웬만한 아파트를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다주택자 분들이죠. 그리고 1주택자 분들 형평성에 맞게 단위 세율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7%로 단위 세율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의 아파트, 공시지가 정말 몇십억의 공시지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과 그 다음에 다주택자 분들, 여러 채를 보유를 하고 있지만 공시지가가 낮은 여러 채 보유자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종부세를 무조건 납부를 하겠죠. 하지만 고가주택 1주택자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러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분들, 다주택자 아니면 1주택자 형평성에 맞게 2.7%로 단위 세율로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이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통합 세율로 검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재산세도 지자체가 가져가고 종부세도 지자체에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 주는 거 차라리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통합으로 바꾼 다음에 이 세율 자체를 다시 검토를 해서 적용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있구나. 나는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고민을 미리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야당에서 종부세 폐지론이 거론이 되고 있고 완화 방안으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우려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려되는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1주택자 분들의 종부세가 폐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고가주택 예를 들어서 나이론 한남 총 매매가로 따졌을 때 이제 100억이 되겠죠. 공시지가로 봤을 때는 뭐 50억, 60억, 70억이라는 공시지가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매매 금액은 10억입니다. 10억짜리 나이론 한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정말 부자인 분들이죠. 부자인 분들인데 나는 주택이 한 채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안 낸다. 그러면 형평성이 정말 안 맞겠죠. 이 다주택자분들 정말 10억짜리 세 채를 보유하고 있어. 나는 30억밖에 안 되는데 30억도 솔직히 많습니다. 솔직히 많은 금액이지만 이 나이론 한남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죠. 정말 10분의 3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도 나는 종부세를 납부를 해야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사항들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정부 및 각 지자체 세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전 정부에서 현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 종부세의 세율 자체 전 정부에서 현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체를 굉장히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체를 95%까지 최대 95%까지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현 정부에서 지금 현재 60%까지 낮췄죠. 그만큼 현 공시지가에서 60%를 곱한 금액에 종부세가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종부세 금액이 낮춰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21년, 22년에 비해서 세수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1주택자 분들의 종부세가 폐지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세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런 지자체의 세수가 부족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개발 계획들이 무산이 되는 그런 지자체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우리가 봤을 때 이 종부세 자체가 지자체로 넘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지자체에서 이 세수를 걷어서 각종 개발을 할 겁니다. 뭐 교통이 됐던 아니면 업무 환경이 됐던 아니면 자연 환경이 됐던 아니면 편의 시설이 됐던 아니면 업무 단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많은 개발 계획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이것이 무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수를 갖고서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무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 주변에 미리 투자를 해놨는데 개발이 무산이 된대. 그러면 정말 뼈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 무산 우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 자체는 다른 방향으로 세수를
걷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세금을 걷고 이 세금 갖고서 이 공무원도 월급도 주고 이렇게 개발 계획도 잡아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수가 부족하다. 다른 방향으로 무조건 세수를 거둘 거다. 이 종부세가 세금이 낮아졌다. 그러면은 다른 세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인지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똘똘한 한 채 선호도 현상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겠죠. 왜? 저가주택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종부세를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종부세가 부자 감세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금액이 높은 아파트, 주택, 땅 이런 분들이 종부세를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주택보다는 고가 주택 위주로 왜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난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정말 입지가 좋은데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 이런 입지의 아파트를 고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만큼 세금도 줄이면서 아파트 시세 차이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의 선호도가 그만큼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 양극화죠. 지금도 양극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초양극화 시대가 올 겁니다. 저가주택, 그 다음에 고가주택에 대한 양극화, 아니면 지역별의 양극화, 지역 안에서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양극화, 정말 다양한 양극화가 있겠죠. 이런 양극화가 정말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종부세가 폐지가 됨으로써 많은 우려 사항들도 발생이 되겠지만 이 정말 큰 틀에서 봤을 때 종부세가 폐지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종부세는 폐지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 종부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거치고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종부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세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단일화해서 세율을 변경을 시켜서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자체에 가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이 단일화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다주택자분들, 1주택자인분들, 무주택자인분들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세율을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의 경우 종부세가 폐지가 됨으로써 나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정말 깊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 꼭 가지시고 투자의 전략이 됐든 아니면 집 마련을 하시든 어떻게 해서든 고민을 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종부세 폐지론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앞으로 종부세가 폐지가 됨으로써 우려되는 사항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좋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고민을 해보시고 부동산 방향 어떻게 흘러갈지 모니터링 뚜렷하게 해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 편하게 전화 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